네, 시작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다음 주 중에 SK 하이닉스 이제 좀 이번에 수시가 좀 나와갖고 그 지금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혹시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270억 조 정도. 270조는 안 되고 보통 200조에서 220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로 가장 좋았을 때 그 무선사업부가 한창 실적이 많이 오를 때 몇 년 전에 한 세계 5위 정도까지 매출 규모에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위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40조 50.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지금 가장 그 몇 년 전에 무선 사업부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 39조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18조, 20조 반토막 났다가 작년도에는 거의 27조, 30조 이 정도 선 회복했어요. 그래서 원래 영업이익이 굉장히 힘든데 그 우리나라 500대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5%, 10대 기업이 7%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년 전, 3년 전에 좀 실적이 되게 좋았을 때 그 당시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17조 몇천억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5조 얼마 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SK 전체 그룹의 거의 50% 정도를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쪽에서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재작년인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갖고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 났다가 요즘 이제 다시 상황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그 반도체 시장 1위는 어디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인텔이 1위예요. 약간 차인데 2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위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4위예요. 그래서 이제 합해서 2위인데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무버고 아직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퍼스트 무버는 안 되고 패스트 팔로워인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빨리 잘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앞으로 향후 뭔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SK 그룹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퍼스트 무버 쪽으로 나가려면 어떤 거를 많이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어찌됐든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몇 년도 거를 SK 거를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면접 보면서 사실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직하다는 의미가 나의 약점까지 다 얘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반도체에서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막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인텔에서 어떤 신기술을 하나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발표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사실 그 기술을 발견을 못했어요. 내가 아직 그 기술은 내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뭔지는 까먹었는데 한 그게 6, 7년 정도 된 얘기예요. 근데 삼성에서 어떤 술수를 썼냐면 그걸 못했는데도 그 기술을 우리도 같이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고 공장을 먼저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하다가 삼성이 먼저 같이 발견했다고 하고 대규모 먼저 투자를 하니까 투자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진 얘기인데 몇 개월 후에 삼성전자가 실제는 그 기술을 개발을 못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해놓고 공장 겉에 껍데기만 짓고 있고 몇 년 동안 부지런히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그게 몇 개월 후에 밝히고 그 다음부터 공장을 졌는데 인텔은 투자 타이밍을 놓친 거죠. 삼성도 같이 했는데 먼저 공장 들어가서 투자했는 줄 알고 투자를 못했다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가 아니었지만 그걸 계기를 통해서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인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속았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게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항상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을 보시면서도 본인의 강점은 크게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약점은 최대한 작게. 근데 거짓말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 이제 자기가 하지도 않은 파트타임 막 호떡 장사를 하면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그 면접관이 정말 젊었을 때 호떡 장사를 해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했대. 그러면 호떡 팔다가 남은 반죽은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한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짓말은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뭐 좀 포장하는 거에 상관없겠죠. 그리고 약점은 최대한 좀 잘 감추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지런히 더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고 조금 더 가서 요즘 인공지능하고 이런 연관된 사항까지도 좀 살펴보시고, 특히 면접 질문 중에 요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 같은 거 좀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줄까?